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2019 기출 화성 능동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관한 두 다항식에 대해서 문제에서 보시면 2a-b라는 값을 계산을 하라는데 해당되어 있는 표현은 우리가 세로셈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예요. 현재 지금 보시면 3차 파트, 2차 파트, 그리고 1차 파트, 상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서 a라는 표현부터 정리할 건데 얘를 2배 할 거니까 2랑 4랑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b라는 파트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b라는 파트 써주시면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자리 0, 여기 4에다가 마이너스 5인데 여기서 뺄셈을 한다 했으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는 표현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시면 2, 0,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한테 답엔 해당되는 표현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에 해당되는 표현이 우리한테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면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부분이 2여야 되고 이 부분이 4에 해당이 돼야 된다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에서 보시면 x는 1에 해당이 되고 x가 1이기 때문에 1-2y라는 값이 4가 돼서 현재 y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 했으니 두 식을 더해주시면 우리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나오시면 되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 다음에 해당되는 표현이 성립한다 라는 표현을 주는데 이때 해당되는 이 부분 밑줄 좀 쳐놓으시고 여기다 써놓으시는 거 연조립제법이다 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해당되는 표현은 연조립제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매우 쉽게 계산이 가능하고 현재 지금 보이시면 x-1이라는 부분이 현재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기 때문에 1로 조립제법을 총 3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그 다음에 3-5라는 표현을 처음에 1부터 하시게 되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여기 2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3 나오시게 되고요. 다시 한번 1 들어가시면 1, 1, 제로, 여기 그러면 제로 올라오니까 2 되고요. 해당되는 표현에 다시 한번 1 들어가시면 1, 1, 1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리에서 여기 왼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개수들을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1이고 2이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자,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이 4개의 값들을 곱하라 했으니까 곱해주시면 2번 마이너스 6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표현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 RX에서 뭔가 값들을 찾으라 해요. 일단 해당되는 표현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어떤 뭐 특정한 형태 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말 그대로 나눗셈을 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차식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고 쓰는 방법은 1, 2, 마이너스 3, 그리고 2, 5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식을 우리가 보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제로라고 볼 건데 그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x제곱이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되는 그 자리에서 요 개수들 마이너스 2라는 표현과 1이라는 이 개수들을 우리한테 조립제법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자 똑같이 그려놓으시고 여기에 마이너스 2랑 1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건데 계산하는 방법은 내려갈 때는 그대로 플러스 이제 올라갈 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데 이 값들이랑 곱해져서 여기 마이너스 2와 여기에 1이라고 표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계산할 건데 계산해 주시면 우리한테는 제로라 되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표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곱해 주시면 0, 0에 해당이 되니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시면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죠. 마이너스 2라는 값 다시 한번 해당되는 대각선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4랑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 우리한테 2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이 우리한테 나머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 나머지에 해당이 되고 이때 해당되는 이 표현에는 숫자가 아무런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산해주면 6이랑 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QX라는 표현을 알 수가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는 RX라는 표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QX에 대한 표현을 우리한테 X제곱의 마이너스 2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RX에 해당되는 표현을 우리한테 6X의 플러스 3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Q1 값은 해당되는 위에 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R 제로 값은 우리한테 여기에 X 자리에 제로 넣어서 상수항 찾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3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두 값을 더해달라 했으니 1번, 2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에 대해서 이것이 한 점에서 맞는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 판별식이 제로여야 한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표현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우리들 허근을 가졌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에 대해서의 비교 대상은 전부 다 x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y는 제로와에 대해서의 비교를 할 거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8k 플러스 32라는 표현에서 는제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의 판별식은 제로여야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시면 절반의 제곱, 이 자리 절반의 제곱이 있는 4k 제곱에서 해당되는 이제 빼줄 거죠. 그럼 플러스 8k에 마이너스 30이라는 표현이 제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k의 제곱에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8이라는 표현이 제로여서 따라서 나오시는 k의 값은 우리한테 마이너스 4 또는 2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k 그리고 플러스 1은 우리한테 제로다 라고 표현했을 때 해당되는 이것의 판별식은 우리도 허근을 가져야 되는 0보다 작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유도해 주시면 다시 한번 짝수 판별식 이용을 하겠죠. 이용 바로 합시다. 짝수 판별식 이용해 주시면 이 자리에 대해서의 절반의 제곱 4라는 표현에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얘랑 얘가 곱해질 겁니다. 곱해져서 나오시는 것은 우리한테 4k에 그 다음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2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것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4k에 우리한테 나오신 거 플러스 6이라는 표현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k라는 표현은 2분의 3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찾아놓은 k 값은 현재 두 개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2분의 3보다 큰 값은 2밖에 없으므로 따라서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해당되는 이것의 서로 다른 인수가 다음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현을 주고 현재 보시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8x의 제곱에 플러스 11x의 플러스 k라는 표현은 x-1과 x-a와 x-b라는 표현을 인수로 가지는 이런 형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전개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2차항 계수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해당되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근과계수 관계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우리한테는 8이라는 표현은 현재 마이너스 1에 플러스 a에 플러스 b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것은 우리한테 9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현재 지금 비교한 위치는 2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자리를 비교하시면 현재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 11이라는 표현은 반대편에서 1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와 그리고 플러스 ab라는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은 a 플러스 b라는 값이 우리한테 9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9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는 ab라는 표현이 20이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K라는 표현 우리도 상수에 해당이 되겠죠. K라는 표현은 전부 다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B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B라는 표현이 방금 위에서 20인 걸 찾았기 때문에 K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20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찾으라는 것은 A 플러스 B에다가 K를 더하라 돼 있고 9에다가 마이너스 20을 더해주시면 되니 3번 나오시면 되겠죠.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해당되는 예로 인수분해가 될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f의 3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a와 b 값을 찾으라고 하면은 그냥 이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만 우리한테 fx라는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식도 연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4차 자리 한번 적어 주시고요. 1, 그리고 3차 자리 제로고 2차 자리 a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차 자리 제로고 상수항 b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이번에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두 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들어가면 1, 마이너스 1, 해당되는 마이너스 1에 1에 a 플러스 1 정리가 되겠고 올라가시는 거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 자리로 올라가시면 a 플러스 1이라 정리가 되니까 해당되는 자리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요. 현재 이때 얘는 지금 전부 다 이걸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니 이 부분도 제로여야 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당되는 이 자리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1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대해서 2 올라오고요. 그러면 a 플러스 3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시면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이라 정리가 돼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라는 표현을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 얘도 0이라 정리를 한다면 우리한테 a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위식을 통해서 우리가 b라는 값도 찾을 수는 있지만 문제에서 어차피 필요한 거는 fx라는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자리가 우리한테 몫에 해당되는 fx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fx에 해당되는 표현이 우리한테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기준으로 a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자리가 우리한테 정리되는 것은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해당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f3 값을 찾으러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x-1에 대해서의 제곱이라 정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 x자리에 3 집어넣으시면 4라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그래프와 어떤 직선이 지나가면서 두 교점에서 만나는데 그 교점의 합이 6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직선 하나가 지나가면서 만날 건데 이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이 좌표들을 하나를 x1, 하나를 x2라고 둔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현을 그럼 정리할 건데 쌤이 언제나 얘기하는 우리한테 두 함수의 위치 관계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차이 함수와 x축 사이에서의 관계와 동일하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이 함수를 유도할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 빼셔도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 빼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 함수 유도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2x의 제곱에 플러스 a-8의 x 그리고 우리한테 플러스 6이라는 표현과 x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는 제로라 썼을 때 그것의 x 값들을 우리가 x1, x2라고 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와 여기다 라고 동일하게 볼 수 있고 현재 그 값에 대해서의 합이 6이다 라고 나왔다는 소리는 두근의 합이라는 표현을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두근의 합을 유도하시면 나오시는 것은 2분의 8-a에 해당이 되고요. 그 값이 6에 해당이 되니 8-a라는 표현이 10이라 정리가 돼서 a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체크하고 건너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근을 언급을 합니다. 일단은 두 근을 언급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조사해 놓으시는 것은 근과계수 관계를 조사를 해 놓습니다. 근계수를 조사하시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두 번째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5다라고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더 보시면 해당되는 이러한 식들을 주는데 이러한 식들을 주는 것은 해당되는 근의 성질 해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소리고 해의 성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알파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5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제로고요. 그 다음에 베타제곱 플러스 우리한테 3베타의 마이너스 5라는 표현도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 이 표현을 그 우리 위식에다 기준으로 플러스 2알파를 하면 되니까 얘를 2알파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이 표현은 2베타라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문제의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한테는 2알파분의 베타라는 표현과 플러스 2베타분의 우리한테 알파라는 표현을 더하는 거니 서로 통분해 주시면 2알파 베타분의 위의 자리에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우리한테 아까 찾아놓은 근계수 표현들을 이용해서 밑에 표현들을 잡을 건데 여기서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표현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해당되는 이 표현을 위에 거의 제곱에서 밑에 거의 2배를 빼주시면 되니까 나오시는 건 19라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한테 분모해 보시면 2알파 베타가 필요하대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였으니 마이너스 10분의 위에는 19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따라서 답은 우리한테 1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에 대해서의 최소값이 3일 때 실수 a에 대한 값을 찾으러 합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2차 함수의 개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2차 계수를 통해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대칭축의 위치를 빠르게 정리를 할 건데 축의 위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는 것은 두근의 합이라는 표현을 2로 나누는 위치에 있다라고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은 두분의 합이라는 표현이 4에 해당이 되니 대칭축의 위치는 2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어떤 제한된 범위는 3부터 5예요.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3이라는 표현이 여기고 5라는 표현이 여기 있다라고 정리가 돼서 해당되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3의 값에 해당되는 위치가 최소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되고 5에 해당되는 표현이 최대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최소값이 3이라는 표현을 줍니다. 최소값이 3이라는 표현을 줬으니까 f의 3이라는 표현이 3이구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에 대입을 해주시면 나오시는 식은 우리한테 27-36에 플러스 a라는 값이 3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그 값을 통해서 a라는 값이 12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실수 a에 대한 값만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2번 찾으시면 되죠.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립방정식에 대해서의 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라 라는 표현을 주는데, 지금 보시면 위의 식도 2차식이고 밑에 식도 2차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한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주고, 만약에 없다면 그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현재 밑에 있는 식을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가능을 합니다. 3x와 x로 뒀을 때 밑에 우리가 이렇게 3y 여기 y 주면서 이쪽에 마이너스 붙여놓으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우리한테 첫 번째 우리한테 y가 3x일 때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x가 마이너스 3y일 때를 찾는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그 관계식을 우리가 쓰지 않은 식, 윗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고, 첫 번째 y가 3x라 생각을 한다면 이 표현에서 x제곱의 플러스, 이제 y의 제곱은 3x의 전체 제곱이니 9x의 제곱이라 표현돼서 10이라 정리가 되면 결론적으로 x에 대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y라는 표현은 그 표현의 3배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현재 이 각각을 알파 베타라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값을 찾으라 했으니 이때 해당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위 것끼리 더해주면 4고요. 아래 것끼리 더해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y에 해당이 될 때도 다시 한번 위의 식에 집어넣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우리 x자리에 마이너스 3y 들어가면서 x제곱이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 전체 제곱 해주시면 9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y라는 표현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게 되면 다시 한번 해당되는 이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하라 했으니까 x라는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죠. 다시 한번 그 x 값들을 각각의 알파 베타라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하시게 되면 윗라인끼리 더해주면 우리한테 1과 마이너스 3이니 마이너스 2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한 거에 대해서 밑라인끼리 더해주면 1과 마이너스 1과 3이기 때문에 2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그 더한 것 중에서의 최대값을 찾으라 했으니 우리한테 4다 나오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Z에 대한 표현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일단 해당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 좀 해야겠죠. 정리해 주시면 일단은 첫 번째 표현, 이 표현을 우리한테 해주시면 둘 다 음수의 제곱근에 의해서 해당되는 표현 우리한테 마이너스의 루트 6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한테 둘 다 i를 바깥으로 꺼냈을 때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셔서 3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해당되는 이 자리는 우리한테 3의 제곱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9처럼 보이시면 되죠.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3i죠.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각하면 마이너스 3i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루트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자리는 우리한테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절대값처럼 생각하셔서 이 자리가 3에 해당이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 마이너스 3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현재 지금 식의 모습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i를 기준으로 플러스 a 플러스 ai를 계산한다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z의 제곱이 실수래요. z의 제곱이 실수이려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z는 실수 또는 순허수여야 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 제로여야 되고요.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이 제로여야 하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해당되는 위식과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동시가 아니죠. 또는이니까 왼쪽과 오른쪽 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애들을 찾으시면 되니까 말 그대로 실수 부분이 제로가 될 때를 찾아주시면 그 표현의 a는 6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허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그 표현은 a가 3이다 라고 찾으셔서 a 값에 대해서 곱을 찾으라 했으니 그 값은 18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C에 해당되는 길이가 5고 BC의 길이가 4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이니 3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빗변 AC 위의 점 D에서 각각의 수소해변을 했을 때 해당되는 이곳의 넓이의 최대값, 해당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러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해당되는 이런 형태일 때는 이 점이 우리한테 AC의 중점일 때가 가장 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해당되는 이때 해당되는 요 자리를 우리가 x라 둔다면 해당되는 우리한테 여기 부분에 대해서의 값을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인 부분과 이 삼각형과 그래도 전체 삼각형은 서로 닮음에 해당이 되죠. 여기 각도가 서로 똑같고 둘 다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AA 닮음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은 우리한테 밑변대 높이가 4대 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기를 x라 잡게 되면 이 네모칸에 대한 값이 4분의 3x라고 이렇게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찾아주면 3-4분의 3x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걸 통해서 넓이 s를 정리를 하면 넓이 s는 가로가 x였죠. 그리고 세로에 해당되는 표현 3-4분의 3의 x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해당되는 표현도 우리 전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전개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여기서 우리한테는 인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해를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이시는 해는 이쪽이 0이고 또는 이제 여기가 0이 되기 위한 x값도 지금 제로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는 나오시는 것은 이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x가 4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함계수가 현재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표현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정리가 되고 그때 해당되는 우리한테 x축과의 교점이 0과 4에 해당이 된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대칭축의 위치, 즉 두근의 합을 다시 한번 2로 나누는 게 대칭축이라 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가 2일 때 나오는 이 값이 최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즉 우리한테 x가 2일 때 최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x자리에 2 들어가시면 2에다가 해당되는 이 자리 3-2분의 3이라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 나오시는 건 2 곱하기 2분의 3이니 3이라 정리하시면 되고 그때 x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값이 2가 된다. 즉 해당되는 f가 두 편의 중점의 위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리고 그것의 위에서에 올라올 거니 우리 해당되는 이 점이 빗변의 중점에 존재할 때 해당되는 표현이 최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 우리한테 이 표현의 한 그늘을 오메가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해당되는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앞에 쓰셔야 되는 것은 x-1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쓰실 줄 아셔야 되고 이때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즉 우리한테 x세제곱은 1이라는 표현을 만족시키는데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x-1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임의로 붙인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로가 되면 안 돼서 단 x는 1이 아닌 값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x값들의 특징을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중에 한 근을 오메가라 불렀으니 오메가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은 1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에 해당이 되니 그 표현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식들을 먼저 차수를 밑으로 내리시면 8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의 제곱 해당되는 이 자리 오메가의 세제곱 1에 해당되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이 자리 나오시는 거 2 오메가 해당되는 이 자리 나오시는 거 마이너스 4의 오메가 제곱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13이라는 표현 기준으로 플러스 2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해당되는 표현으로 정리하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지금 보시면 또 2차 방정식이었죠.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오메가라 부른 상태에서 물론 근각의수 관계도 쓸 수 있지만 아까 한번 앞에서 나온 것처럼 해의 성질을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의 성질 써주시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은 제로에 해당이 돼야 되니 우리한테 오메가 제곱이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오메가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찾아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표현에 의해서 현재 이 자리에 그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식이 정리가 되면서 13 플러스 2 오메가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에 플러스 오메가라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3 오메가에 플러스 14라고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B에서 A를 빼래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걸 빼라 했으니까 11이다 라고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 해당되는 표현에서 요것의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일단 다음 표현이 만족한다 라는 표현을 주는데 일단은 해당되는 표현 별표 쳐놓으시고 여기에서 주는 것은 대칭축에 대한 언급을 주는 겁니다. 대칭축 언급을 주는 거고요.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칭축의 위치가 4에 해당이 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찾는 방법은 두 괄호 안에 있는 지금 해당되는 이 8-x와 x에 대해서의 중점, 즉 둘이 더해서 절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x의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반대해야 된다는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0는 0보다 큰데 f1은 음수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현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대칭축의 위치가 4에 해당이 되는 함수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양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잘 보시면 얘가 어떤 x축과에 대해서 뭔가 정보들을 잘 따져볼 건데 대충 이렇게 지나간다 했을 때 0의 위치와 1의 위치에 대해서의 함수값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함수값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1의 위치에서는 음수여야 된다. 1의 위치에서는 음수여야 된다면서 0의 위치에서는 양수를 찍어야 되니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네 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2차 항계수 즉 A라는 표현은 양수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 보면서 우리 보기에 옳은 것만 있는 거 찾으러 하네요. 일단은 정리해 봅시다. 자, B라는 표현은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을 주는데 그럼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fx라는 표현은 A를 기준으로 x-4에 대해서의 제곱 왜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4니까 그리고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뒤에 있는 C값에 대한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해당되는 표현도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이 위치는 그냥 Q라고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그럼 지금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4,Q라고 가정한 거기 때문에 Q의 값은 음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표현 전개해서 비교해 본다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8ax 플러스 우리한테 16a에 플러스 Q라는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각각의 자리들, 이 자리가 우리한테 B고 이 자리가 C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때 B라는 값은 양수냐라는 표현을 주는데 다시 한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B라는 표현은 음수다라고 정리가 되죠. 해당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해당되는 이 값에 대한 표현은 현재 이 문제에 있는 표현에서 적용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 자리에서 x자리에 우리한테는 6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거고요. x자리에 6을 집어넣게 되면 36a 플러스 6b라는 표현에 플러스 c라는 표현이 정리가 되는데 이 표현이 현재 그럼 우리한테 f6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자, 이때 해당되는 식을 우리가 36으로 나누게 된다면 a 플러스 6분의 b 플러스 36분의 c라는 표현이 만들어지면서 해당되는 이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이 6분의 1 곱하기 f6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이것이 문제에서 보시면 음수냐라고 물어봅니다. 일단은 이 표현은 뭘 이용을 하는 거냐면 대칭축의 성질을 이용해서 볼 줄 아니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한테 보시면 대칭축의 위치는 4에 해당이 됐고 아까 여기가 1이었다면 그 표현처럼 똑같이 우리한테 3칸 떨어진 이 위치에는 7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8이라는 위치는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때 했을 때 그래프에서
요 부분에 대한 이 함수 값들은 서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F6이라는 표현, 즉 이 표현은 이 F6이 음수냐라고 물어본 건데 7이 여기 있으면 6은 더 안쪽에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음수다라는 표현 맞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2차 방정식 fx는 제로에 대해서의 두 실근의 합을 물어보는데 다시 한번 축의 2배라 써놓으시면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합의 절반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축의 2배는 반대로 두 실근의 합이라 정리할 수 있고 현재 대칭축이 4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8이다라는 표현은 맞다라고 정리하셔서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해서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표현을 주고 문제에서 보시면 A, B, C는 모두 다 상수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FA, FB라는 보는 값들이 식에다가 상수값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상수로 취급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해당되는 표현에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의 두근이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을 주는데 우리가 좀 더 식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해당되는 이 자리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a-b분의 위에 -fa라고 좀 분모 위치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a가 b보다 작다, 즉 a-b라는 값은 음수다라는 부분 한 번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어떠한 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되는 표현에서 일단 두근이 나왔으니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셔서 합이라는 표현을 정리해 주시면 합이라는 표현을 둘이 더해주니 a-b분의 위에 -fa 플러스 fb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고 그 값이 -p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값이 -p이기 때문에 p라는 값은 우리한테 a-b분의 위의 자리에 fa에 대해서의 -fb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fa-fb라는 표현이 -6에 a-b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자리를 통해서 -6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곱을 정리해 두시면 이번엔 둘이 곱할 거니까 a-b에 대한 제곱분의 위의 자리는 마이너스의 fa 곱하기 fb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고 그 값이 q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번에는 q를 찾아보시면 q는 a-b에 대해서의 제곱에다가 위의 자리에 fa 곱하기 fb라는 표현이 다음에 해당이 되는데 그 앞에 우리 마이너스라는 부호 있었으니까 8에 대해서의 a-b에 대한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그 값은 8이라고 정리가 돼서 p라는 값과 q라는 값은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표에서 이 식을 정리하라 하는데 그럼 일단은 p랑 q라는 값을 대입해 보시면 p라는 자리에 -6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18에 곱하기 a-b분의 위에는 fa라는 값이 필요를 하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우리 q 자리에 8 들어가기 때문에 -40에 대해서 곱하기 a-b분의 위에는 fb라는 표현을 정리하라는 소리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 FA와 FB를 뭔가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때 우리가 쓰지 않았던 다조건에 대한 힌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A와 FB에 대해서의 이 자리의 제곱에다가 얘를 4배 한 거를 더하게 되면 그 값은 밑에 거의 제곱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죠. 따라서 그 표현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표현 정리해 줄 거니까 36의 a-b에 대해서의 제곱에 플러스 4배 해서 얘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이너스 32라고 붙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2의 a-b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fa 마이너스 f 플러스죠. fb에 대해서의 제곱과 같다라고 정리가 되죠.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4에 대해서의 a-b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이 fa 플러스 fb에 해당되는 표현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되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fa 플러스 fb라는 표현은 우리한테 양수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루트를 씌웠을 때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2의 a-b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다시 한번 a-b라는 표현이 음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표현이 우리한테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표현과 다시 한번 여기 첫 줄에 있었던 이 표현을 서로 연립을 하게 되면 뭔가 fa라는 표현과 fb에 대해서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고 다시 한번 fa는 두 식을 더해서 절반으로 나눌 거니 마이너스 4의 a-b라 정리하시면 되고요. fb라는 표현은 빼서
이 식에서 요 식에서 플러스니까 여기서 쟤를 빼서 우리가 할 거니 2의 a-b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현이 그대로 우리가 아까 정리해 놓은 이 식에 들어간다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 fa가 다음에 해당이 되니 요 자리를 우리가 마이너스 4처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이 자리는 우리가 정리하시면 fb라는 표현, 이 표현 들어갈 거니까 2처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왼쪽에 있는 표현이 72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표현 마이너스 80이니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유도하셔서 2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따라서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 d가 제로라는 식을 쓸 거고, 이때 a의 값에 관계없다 했으니 a에 대한 항등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셔서 일단은 판별식을 정리하시면 이 자리에 절반의 제곱이죠. 절반의 제곱 바로 해줄게요. 그래도 절반하면 2가 되면서 제곱할 거니까 4m제곱 마이너스 8am 그리고 a로 묶을 거니까 8ma라 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해줄 거니까 이 부분의 부 반대로 바꾸시면 되죠.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n이라는 표현은 제로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 주셔서 우리 지울 수 있는 거 지워 놓으시고 a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로 묶어줍니다. a로 묶어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16의 마이너스 8m 이라는 표현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여기에 4m 제곱과 플러스 n이라고 정리가 되면서 제로라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도 0이어야 되고 이 자리도 0이어야 되니 우리한테는 m이라는 값이 2에 해당이 되고 n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6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각각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서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 대해서의 근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하는 상방방정식에 해당이 됩니다. 상방방정식에 해당되는 모습은 해당되는 가운데 차수인 x제곱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표현에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은 제로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자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표현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표현을 만약 k라 한다면 일단은 좀 묶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과 마이너스 4에 대해서의 x 플러스 x분의 1과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 2라고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표현을 k라 두시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라 둘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식에서 얘를 바꿔주시면 이 자리 k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둘 수 있고요. 이 자리 여기가 k니까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2다 라고 그대로 들어오시면 이 식이 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라 돼서 k와 k-4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주면 맨 앞에 있었던 x의 제곱 내려오고요. 이 자리 k가 얘였죠. k가 얘였으니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하나는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로다. 이때 해당되는 x의 제곱을 두 개로 찢어서 여기에 x 하나, 여기에 x 하나 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 자리 x제곱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 자리는 x제곱에 이 자리가 오면서 마이너스 4x 이 자리는 뒤로 가면서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제로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근을 구하라 했으니 각각의 이쪽 파트의 근과 이쪽 파트의 근을 구하라는 소리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쪽에서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x를 플러스 마이너스의 i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해당되는 이쪽 자리에서는 x에 대한 값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니까 우리한테 나오시는 거 짝수근의 공식 2에 대해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에 3이라는 표현이라는 표현이 들어오시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x에 대한 2차식이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는 소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은 판별식 t가 0이었다라는 소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짝수가 있으니 짝수 판별식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 a 플러스 b에 대해서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대해서의 제곱에 마이너스 3ab 플러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제로였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이때 해당되는 이 자리 잘 보시면은 4ab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자리와 뒤에 있는 것까지 만나게 되면 ab라는 표현에 플러스 3a에 플러스 2b에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제로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까지 됐을 때 이것의 정수 AB에 대해서 AB 값 중 가장 큰 값을 찾으러 합니다. 그럼 일단 정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는 표현이고, 그 말은 해당되는 꼴에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일단 A로 묶으시면 B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생기게 되고요. B 플러스 3이라는 모양이 생기게끔 이 자리도 B 플러스 3이라고 먼저 묶어놓고, 우리한테 여기 B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라는 표현을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자, 붙여놓으시게 되면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만나면 플러스 6에 해당이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여기에 플러스 1이었다는 소리는 여기에 플러스 5, 플러스 5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 자리에 5라는 표현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소리고, 다시 한번 묶어주시면 A 플러스 2 그리고 B 플러스 3에 대한 곱이 5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A라는 표현과 B라는 표현은 정수에 해당이 됐으니 다시 한번 이 표현도 정수, 해당되는 표현도 정수, 즉 두 정수의 곱이 5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1과 5 그리고 5와 1 그리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이 표현을 통해서 A와 B에 대해서의 순서상을 정리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A 플러스 2가 1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 5게 되면 3,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7이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B라는 표현도 계산해 주시면 되죠. B라는 B 플러스 3이라는 게 5면은 2, 그 다음에 여기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8, 해당되는 표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다라고 정리해 놓으셔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표현은 A와 B에 대해서의 곱, 해당되는 두 곱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곱해주시면 나오시는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4, 하나는 28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우리한테 28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서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이 아닌 복소수 z가 zi라는 표현이 z바랑 같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표현을 주고 문제에서 해당되는 표현에서 얘를 만족시킬 때 해당되는 이것에 대한 값을 계산하려 합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z라는 표현이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한다 했습니다. 해당되는 표현에서 i를 곱할 거기 때문에 zi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b에 플러스 ai라고 정리가 되고, 이것이 z바와 같기 때문에 이 표현이 위에 거 표현의 켤레보소수인 a 마이너스 by와 같다고 정리가 됩니다. 즉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a가 마이너스 b랑 서로 같다라고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는 z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a의 1 마이너스 i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식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식들을 정리해 보시면 z분해라고 표현하니까 a의 1-i분의 위에 자리 정리되는 거는 z바에 대해서의 제곱이래요. 그럼 z바는 a의 1 플러스 i에 대해서의 우리한테는 제곱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이 표현이 z바를 더해서 그러면 a의 z바니까 1 플러스 i로 정리하면서 플러스 2를 만족시킨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해당되는 표현에서 위에 있는 표현을 좀 계산 좀 해줄게요. 계산해 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a를 기준으로 2i라는 표현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표현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여기 a제곱이죠. a제곱이고 넘어가셔서 해당되는 이 식에다가 다음의 값을 곱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시면 나오시는 것은 a의 제곱에 1-i와 1 플러스 i를 곱할 거니까 2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플러스 뒤에는 2배에 대해서 얘가 나니까 2a의 1-i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a의 제곱 i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2a의 제곱에 플러스 2a라는 표현,
그리고 마이너스의 2ai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이 표현,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아야 되니 이 자리가 제로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제로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요 자리랑 요 자리 같은 것도 현재 얘랑 똑같은 뜻이니까요. 그래서 2배의 a제곱 플러스 a라는 표현이 제로가 되려면 a라는 표현은 0 또는 우리한테 마이너스 1 해야 되는데 0이면 애초에 우리한테 문제에서 벗어나죠. 0이 아닌 복소수라 줬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라 정리가 돼서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 z라는 표현이 a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i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z의 100제곱이라는 표현을 마이너스 2로 나눠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z에 대해서의 뭔가 규칙성을 정리를 해야 되니 z의 제곱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서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나오시는 것은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i이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z의 100제곱이라는 표현은 z의 제곱에 대해서의 50제곱이라 해석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i에 대해서의 50제곱이라 해석이 돼서 2의 50제곱에다 곱하기 i의 50제곱이라는 표현이 되니 우리한테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2의 50제곱이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죠. 참고로 해당되는 표현에서 i의 50제곱이 우리한테는 i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표현을 문제에서 나누라는 것은 마이너스 2로 나눠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해당되는 표현에서 앞에 플러스 만들어주시고 요거 이걸로 나눠주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은 2의 49제곱이라고 표현이 되면 되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자연수 n값 찾으라 했으니 n이라는 값이 우리한테 49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019 능동고 기출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